왜 우리 아파트만 적발을 하냐. 내부에 고발자가 있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 내부자들 버티자. 힘을 모아서 버티자. 아, 이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도곡동의 랜드마크. 네, 고급 아파트가 요즘에 지금 기사화가 돼서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살펴봤어요. 네. 이 도곡동 하면 딱 떠오르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소장님? 타워 팰리스.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어떤 게 있을까요? 답이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렉스? 그렇죠. 빙고. 바로 이 도곡 레슬 아파트 이야기인데요. 이 도곡 레슬의 전실 확장 사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살펴봤더니요.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2016년에 첫 민원이 접수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수차례 접수되었고,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상황까지 나왔다. 이런 기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솔직히 보면 이렇게 집을 살펴보거나 지금 임장을 다니거나 네. 해보면요. 네. 이렇게 전시를 좀 확장한 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진짜 단지가 많죠. 네,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도곡 레슬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나?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사실은 저도 우리 집, 네. 우리 집이 전시를 확장을 했었던 집이 있었고 네. 실제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갔었던 관청에서 네. 진짜 아파트하고 관청하고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네.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네. 인테리어를 하면서 약간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전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현관문이 이제 처음 들어오는 현관문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즘은 이제 계단식이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양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약간 꺾여서 현관문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원래 현관문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복도라고 하죠. 복도 공간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공간. 그래서 이거를 창고용으로 쓰는 겁니다. 맞아요. 자전거나 뭐 유모차 이런 거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문을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현관문을 앞으로 당기면 사실 이거 공사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냥 그 문 그대로 띄워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초인종 다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저렴하게 하면 60-70만 원 정도면 네. 이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이 됐고 대부분은 이제 입주할 때 그냥 많이 분위기가 그 아파트별로 이걸 하는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면 너도 나도 없이 막 하는 그런 게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 돈 적게 들이고 공간이 생기는 맞아요. 거니까.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별로 이걸 이미 그냥 만들어 놓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우 아파트, 옛날 대우 아파트가 전실이라고 해서 이미 그냥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이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문제화되지 않았던 게 이게 민원이 들어와야 돼요. 불법이지만 민원이 들어와야 이게 적발이 그러니까 이게 될까요? 원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칙은 공무원들이 이 불법 건축물들을 적발을 해서 이거를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공무원들이 이거를 알아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밝아져요. 형평성 문제.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적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아파트를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잖아요. 다른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 사람 다 알아요. 네. 그럼 왜 우리 아파트만 적발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무원이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려면 이게 이제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이게 원하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많은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법인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 봐요. 저도 당해봤거든요. 당해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거는 무조건 결과를 처리한 거를 공표를 해야 된대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어떤 한 아파트에 민원이 딱 들어왔어요.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한 것까지 다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민원 넣은 사람이 이제 그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었는데 왜
합당한 거잖아요. 요구는 네. 예, 불법을 적발을 해서 알려줬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해? 그럼 이 공무원은 이제 뭐 감점을 먹는다든지 뭐 어쨌든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하면서 불법이니까 이제는 이거를 시정 조치를 하라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 당사자들은 이제 당연히 걸고 넘어가는 게 형평성이죠. 왜 우리 아파트만? 나만 한 게 네.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담당 공무원은 어느 정도 항변을 할 수 있는 게 민원이 들어왔다. 내부에 고발자가 있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 내부자들. 내부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네. 누군가가 고의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기사도 그렇고 민원 접수를 시작을 했다는 게 그렇죠. 누군가 민원으로 이제 네. 내부자든 네. 경쟁자든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공무원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설물이는 게 확실하니까. 네. 그러면은 원상복구해라. 그럼 여기서 이제 힘다리기가 돼요. 아파트 주민들끼리 뭉칩니다. 뭉쳐서 이제 막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뭉쳐서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막 두 갈래로 또 나뉩니다. 이제 버티자. 힘을 모아서 버티자. 그래서 항상 이거 형평성 문제를 갈고 넘어지면 네.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해서 버티자라는 쪽과 그 요즘 좀 힘들다. 그냥 원상복구를 하는 게 편하다. 너무 이게 골치 아프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도 당해봤잖아요. 우리 집은 그냥 전실만 딱 현관부만 옮겨놓고 끝났어요. 네. 근데 인테리어를 한 집이 있어요. 아, 그걸 시작으로 거기부터 인테리어가 돼요. 그렇죠. 네. 이 집은 이제 공사가 복잡한 거예요. 대공사가 되는 네, 거예요. 대공사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버티자라고 하는 쪽이 대부분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인테리어를, 내부 인테리어를 그 전실부터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손대기, 원상복구를 하면 공사 비며 아니면 비대칭, 뭔가 안 좋게 변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떼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철거하고도 다시 또 새로운 인테리어를 또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제 버티자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복구를 하면 복구로 끝나는 건데 버티자가 되면 이게 네. 어찌됐든 공무원은 이걸 결과를 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가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어쨌든 몇 년 끌었어요. 몇 년 끌고 네. 순복하는 쪽으로 약간은 의견이 많이 모아져서 네. 저희 집도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테리어를 한 이제 또 담당 인테리어가 정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싸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구를 해주면서 좀 싸게 해줘서 그때 60만 원인가 해서 비싸진 복구.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안 하면 사실 쉽습니다.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인테리어 안. 근데 인테리어 한 집은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계속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벌금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만약 관청에서 강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때리죠. 그러니까 복구하라 명령을 이제 몇 번 내요. 네. 몇 번 내고 이제 그걸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매기겠다. 네. 그러면 이행 강제금은 한 번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닌가요? 예, 이걸 해결될 때까지 6개월마다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복잡한 게 단순히 이 해당 관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소방법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소방법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방에서는 뭐냐면 복도가 불 났을 때 대피하고 뭐 피난하거나 그다음에 도망갈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대요. 저희도 소방서에서 나왔는데 스프링클러가 하나가 그 안으로 전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빼박이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건 소방법하고 연결되면 또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피난로가 이제 막히면 안 되는데 그걸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방법은 스프링클러라는 거 불이 났을 때 이게 불을 막아주는. 네. 근데 공용시설에 불 났을 때 이 스프링클러가 불 난 거를 이제 뿌려줘서 불을 막아주잖아요. 근데 이게 전실에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복도 공간에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 이 불을 꺼줄 수 있는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방법에서 이게 무조건 빼박이다. 방법이 없다. 버텨야 안 된다.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케바케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보면요. 이게 도곡 레셀이 한 3,000여 가구인데 네. 950가구가 아직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다 하고 이제 이행 그 원상 복구한 데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데들은 아마 관청에서 이제 이게 이슈 특히 뉴스로 나니까 네. 그러면 관청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매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액수가 그럼 좀 센가요? 아, 저도 액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전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단지들 보면 동네마다 진짜 다 있더라고 계단식 아파트들은. 네네. 그래서 이게 불법이지만 그래도 좀 눈 감아주는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간 수면 위로 나오게 되면 지금 너도 나도 이런 단지들에서 민원이 되면 이제 막 나오는 게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 이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저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데 저 아파트가 꼴배기 싫어요. 그러면은 야 전실 있다고 민원 넣어버리고 이런 사태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쵸. 예. 네, 저희가 찍기 전에 약간 그랬잖아요. 이게 또 네네. 시작이 민원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적발이 아니라 민원이니까 네네. 만약에 뭐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경쟁 단지가 있는데 네. 약간 뭔가 지금 그걸 알려주는 것 같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사실 가능하면 이런 불법적인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을 그래도 어차피 뉴스에 나왔고 찍는 게 어떤가 해서 찍게 됐습니다. 소장님들 솔직히 또 겪어보셨으니까 네. 겪어보신 이야기니까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사실 주신 것 진짜 같아요.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에 카톡방이 열리고 막 여기서 막 싸우고 그래 내부자들끼리 또 싸우고 막 승복하자라는 쪽이 매도당하고 막 이런 상황들도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다 각자 집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복구했습니다. 나는 못 구했다.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살 때부터 이미 저는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그게 전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분양을 받았을 때 이미 전실이 마련되었어요. 네네네. 아 아니구나. 내가 했구나.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착각을 미워된 것 했었는데 그게 한 집과 안 한 집이 좀 있었는데 네. 한 집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황급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했네요.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될지 저 참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